이 사람 관리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게 너무 많은데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인데 이거에서부터 업무 효율은 최소 2배 이상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F&B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환 대표라고 합니다. 이 메인 브랜드는 포케홀데이라고 송도에서 20년도에 3명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임직원이 한 50명 정도, 연매출은 한 2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매장 운영을 하면서 또 본사 업무를 하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뭔가 F&B 본사로서의 프로세스들이 갇혀있지 않다 보니까 매장 마감해놓고 그 이후 시간은 또 이제 본사의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려고 기본적인 매뉴얼 작업이라는 슈퍼바이저 육성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채용도 하게 되었고, 이 사람 관리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브랜드와 매장 운영 그리고 매출 가맹점 관리 이런 거에 할 게 너무 많은데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급한 마음에 너무 채용을 남발하게 막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슈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초창기에 3명에서 일할 때는 업무 소통이나 이런 공유가 그냥 다 구두로만 진행이 됐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왔을 때는 서로의 불편함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면 그냥 셋이서 밥 먹다가 이거 해볼까 했는데 직원들은 그거를 그냥 당일 아침에 이제 보고를 받는다거나, 그럼 이제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이벤트를 왜 하는 거지? 목적이 뭐지? 이런 게 아예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의 불편함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이 친구들이 못 따라오지라는 이제 그냥 저희 기준에서의 또 생각이 드는 거고, 이 친구들은 저런 걸 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주지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아도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괜히 사람이 또 미워지게 되고, 그게 결국엔 또 회사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제 브랜드를 확장하지만 결국에 조직은 또 성장하지 못하면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니어급 분들은 창업자를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장의 상급자와 팀장을 보고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잘 모르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상급자나 팀장들한테 업무 디렉팅을 좀 잘 촘촘하게 이제 받길 원하는데, 결국에 업무 잘하는 거랑 관리자로서 사람을 잘 관리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저희가 좀 너무 검증 없이 채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또 팀원과 팀장의 또 불화도 있었던 것 같고, 한 1년에서 한 3년 차까지가 그게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업무 협업 툴부터 회의 방식이나 업무 소통 방식,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계속 이제 업무적인 뭔가 비효율이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갈등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내부 마케팅팀 이제 직원분 중에 갑자기 회의를 하다가 제가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기 지인 중에 이제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대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너무 좀 소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연락을 하게 됐는데, 제가 딱 원하는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였어서 심플키를 제가 선택을 했죠. 업무 효율이 전이랑 후랑 비교했을 때는 2배 정도는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회사는 딱 규정이나 이제 사내 규칙들이 이제 어느 정도 딱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되는데, 분명히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내면 회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 또 여기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서운하게 되고 누군가는 만족하게 되고. 근데 심플키랑 하면서 이제 좋았던 점은 저희 실무자들이랑 미팅도 하면서 어떤 병목 현상들이 있을까를 엄청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신메뉴를 출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신메뉴를 출시를 하면 연구개발팀도 참여를 해야 되고 마케팅팀도 참여를 해야 되고 가맹관리팀도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잔디라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만 소통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소통에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유가 됐고 어떤 사람은 공유가 안 됐고도 체크가 안 되고, 팀마다의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 타 팀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소통의 부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다 자기 입장만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들어가서 팀 간의 갈등이나 팀 이기주의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게 결국엔 저는 다 업무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그런 프로세스의 문제인데, 이런 걸 자꾸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로 경영진을 생각을 하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조직은. 이 오해가 결국엔 인사평가를 하게 되고 보상을 하게 될 텐데, 저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작은 조직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심플키에서 이런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각자의 입장들을 얘기를 하면, 아, 타 팀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좀 더 이제 타 팀을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런 게 누락이 됐었는데 이런 게 누락이 안 되려면 이 노션에다가 어떻게 그럼 더 직관적으로 보여지게 할 수 있겠냐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노션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스킬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심플키에서 다 실무자들이 원하는 레이아웃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페이지를 다 짜주신 거죠. 그 전에는 회의를 위한 PPT를 만들어야 되고, 직원분들은 위에다 보고하려면 또 뭔가 또 막 기깔나게 막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PPT에 그런 또 막 엄청나게 또 공을 들여야 되는데, 노션은 그냥 평소에 정리하던 거를 그냥 회의 때 켜놓기만 하면 돼서 굳이 그 회의를 위한 자료는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도 엄청나게 단축을 시켜주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서부터 업무 효율은 최소 2배 이상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전에는 임원진의 역할, 팀장의 역할, 그런 주니어급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되게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회의하는 방식도 그냥 뭐 언제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모여서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일매일 팀별로 체크업 미팅을 하거든요. 출근을 해서 팀장이 팀원들이 어떻게 일할지를 체크업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하는 방식도 먼저 그 주제를 먼저 공유를 해서 조금 더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옴으로써 회의의 질이 좀 더 높아지게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임원들의 역할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탑다운으로 업무만 시키는 그런 업무 구조가 아니라 그 목적이 뭔지, 단기간에 가져갈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갈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소통이 되다 보니까 정말 전과 후로 비교하면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이사님이 이번에 여름 휴가로 일주일 동안 이제 시골 다녀오셨는데,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업무 파악이 안 됐을 거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일일이 또 막 그 담당자 불러가지고 소통해야 되고 뭐 했는지 막 또 모여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노션을 도입하고 나서는 그냥 와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그 이제 내용을 딱 봤더니 팀원들이 이제 뭐 했는지가 파악이 되니까 굳이 뭐 불러서 혹은 모여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런 업무 파악이 다 잘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뭐 효율적으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노션을 도입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도입 이전에 저희 전체 업무를 파악을 먼저 해주고, 어떤 병목 현상이 있는지를 또 파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병목 현상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 심플키에서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부분은 노션이랑은 사실 별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컨설팅을 해주고 나서 솔루션을 이제 노션에 입혀주는 거라, 저는 이거를 이제 토탈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와디즈인가? 거기서 파는 노션 그것도 사봤어요. 근데 샀는데 뭐가 문제냐면, 제가 노션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스킬이 없으면 아무리 잘 만든 걸 사도요, 제가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후 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모르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제가 또 물어봐서 그런 걸 또 같이 해결해주고 해야 되는데, 물어볼 때도 없고, 뭐 유튜브 찾아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찾아보겠어요. 뭐 그런 걸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또 얘기도 해주고, 그게 안 되면 뭐 원격으로라도 뭐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더 이제 좋은데, 사실 심플키가 그런 역할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뭔가 개선을 바랄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 부딪혀 봐야 되는데, 이런 걸 부딪히다 보면 분명히 막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막 또 스트레스도 받고 할 거예요. 근데 결국에 해놓고 나면 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작은 조직들은 이런 거를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돈이 아깝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 멀리 봤을 때는 사실 큰 돈이 아닌데 지금 당장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작은 회사일수록 이런 돈들이 크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걸 2년, 3년으로 하면 사실 월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있는데 저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기업들은 ERP를 막 수억 원 들어가서 자체 ERP를 개발을 해서 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 사실 엄청난 가성비 있는 컨설팅이죠. 뭐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하는 가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작은 조직일수록 이런 거에 투자를 아끼지 말고 이런 것들을 빌드업을 잘 해나가야 될 텐데 저는 그런 거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플키는 한 줄로 정의하면 일하는 방식을 바꿔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업무의 개선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서로 간의 그 유대감까지도 개선을 같이 해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4년차, 5년차 정도 됐으니까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성장을 하면 결국 직원들이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탑다운식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메인 브랜드 포케홀데이로 회사를 계속 성장시키고 있지만 외식업만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니라 건강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초창기에 비슷한 그런 걱정과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대표라면 계속 도전하고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세게 밀고 나갔으면